G7에서 스탠딩 회담 형식으로 정상회담을 했다. 안보, 공급망 등을 점검했고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바이든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워싱턴에 초청해서 워싱턴 회담도 또 제안을 했다라는 건데요. 여기 좀 밑줄을 보겠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이날 히로시마의 한 호텔 야외 무대에서 2분여 스탠딩 회담 형식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푸놈펜 회동 이후 6개월 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미일 정상이 특별히 따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자리에 만나서 얘기를 하고 악수를 나누고 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승원 의원님, 2분여 동안 스탠딩 회담을 세 사람이서 만나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를 했을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만난 거는 횟수는 많은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알고 있는 바가 거의 없지 않느냐. 새롭게 진전된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서 반면에는 그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대립 있다. 관계로 멀어지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경제, 즉 수출까지도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동시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 수 있고 균형 감각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외교 관계가 좀 부족하다에 대한 아쉬움이 국민들께도 크게 와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승원 의원님 말씀 중에 잠깐 나왔습니다. 중국 얘기가 언급이 됐었는데 중국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G7 남북한 내정 간섭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러시아 경제단 500명이 방중에서 연대를 과시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G7 정상들이 다 한데 모여서 미국을 중심으로 뭔가 이런 동맹을 끈끈하게 맺어가는 게 상당히 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G7 공동성명에 심지어 중국이 20여 회가 언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G7 정상들은 이 서로 합의한 게 중국에 대한 어떤 이 제재 요청을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면이 이번 G7들이 만나서 좀 합의한 면이 있죠. 중국이 20여 회 언급이 됐다라는 건데 이건 내정 간섭이다. 불편한 심기를 지금 드러냈습니다. 지금 전주혜 의원님 말씀은 이게 다 같이 잘 지내면 너무나 좋은 베스트 상황인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차선이 이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차선은 아니고 거의 차차차 최악 노래 부르시는 가까운 그런 결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라크 국회의장이라든가 네. 당 대표자들과 만났는데 그분들 얘기가 정말 4년 전과는 틀리게 네.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중국이 이라크라든가 이란 관계 또 카타르 UAE와 이란 관계를 굉장히 협력적으로 평화롭게 만들었다에 대한 평가를 높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이제 외교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가장 당면한 국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부산 엑스포인데 네. 이미 사우디 쪽으로 중동에 많은 표심이 몰려 있고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그 기저에는 중국이 미국을 갖다가 배제하려고 하는 혹은 미국의 영향력을 좀 우려하는 중동 국가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사로잡았다. 그래서 저희가 우물안 개구리로 너무 서방에 치우친 외교를 하다 보면 네. 국제적인 면에서 미아라든가 고립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감안하고 외교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 윤재욱 원내대표, 지금 대표 원내대표가 다 대선 자금용 돈 세탁 아니냐라는 취지의 지금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 여권에서 처음 얘기한 사람은 또 하태경 의원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뭐라고 했었냐? 19일에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36억 위믹스 쓰레기 코인 클레이페이로 교환했다. 투자 실패로 보이지만 현실은 자금 세탁된 30억 현금을 손에 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은 내가 제보를 받았는데 보니까 클레이페이로 이른바 여기서 말하는 그런 뭐 쓰레기 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클레이페이로 교환을 하면서 중간에 20% 수수료를 주고 30억 원을 현금화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결국 대선 자금 돈 세탁 아니냐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이 제보가 김승원 의원님 이 제보가 맞다면 20% 수수료를 주면서까지
30억 원을 현금화했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좀 수상할 수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물론 제보입니다, 아직.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사실은 이게 처음 조선일보 보도할 때부터 대선 전에 많은 자금이 코인이 인출됐다, 현금화됐다라는 보도가 있을 때부터 좀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런 소문이 기존에 좀 이렇게 좀 풍문으로 퍼졌는지 네. 한동훈 장관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에 네. 미국에 가서 가상화폐 수사에 대한 미국 FBI와의 공조를 하고 왔다라는 발언을 했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이미 뭐 여권 측에는 네. 이런 코인이 현금화되어서 대선 자금에 쓰이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소문들이 공유가 되었고 그에 따른 다른 수사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왔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물론 2번 기각이 됐지만 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한 것이 아니냐. 예,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 얘기는 본인 입으로 언론 네. 앞에서 했던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뭐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으로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다. 네. 첫 번째는 국회윤리위에 제소했다. 같이 제소를 했고 네. 두 번째는 내달 다음 달 또 문체위에서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사실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 이외의 모든 조치는 네. 하고 있고 저희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윤리 제소 사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해충돌을 행위를 했다. 아직 확인이 안 된 사실을 갖고 윤리에 네. 제소를 한 것이고요. 저희는 국회의원 품위 유지라든가 직무 성실 의무 위반 이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는지 또 어느 사유로 징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사실로 징계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기 투자금, 에어드롭 코인, 김남국 의혹 핵심은 돈의 출처다. 네, 돈의 출처다. 현재까지 여기 밑줄을 좀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잘 알려진 핵심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투자금 또는 코인을 확보했다면 불법 자금이 되기 때문에 혐의 적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근데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LG 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한 그 대금 9억 8천만 원을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해명을 했는데 아직 명확하게 위믹스 코인 투자 과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사실 지금까지 이 의혹이 계속 몇 주째 이어져 오고 있는 이유가 결국엔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에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위믹스 코인을 샀다고 했는데 이게 뭔가 안 맞는다. 중간에 돈이 빈다? 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됐었던 거거든요. 김승원 의원님, 이게 사실 이 부분, 초반에 이 부분부터가 지금 뭔가 명확하게 해명이 안 돼서 자꾸 의혹이 이어져 온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저에게도 들려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위믹스 코인이 네. 발행 총량이 공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일반 거래에 이용되는 부분과 또 위믹스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보유분이 있는데 네. 요 일반 거래 부분에 따라서 회사가 이거를 팔고 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투기적인 행위에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요 회사 보유분에 과연 관여가 된 것이냐, 이것이 핵심일 것이다라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아마 제 기회도 들렸으니까 네. 검찰에서도 그 부분을 아마 집중적으로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근데 다만 지금까지는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기 때문에 네. 가정적인 사항을 전제로 해서 뭐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 SNS에 뭐라고 올렸느냐. 김남국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서 김남국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건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김남국 검찰 수사를 물타기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청문회를 엽니다라고 하긴 했는데 김남국 안 부르면 도루묵이다. 물타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김승원 의원님. 김남국 의원 청문회에 부르는 겁니까? 문체위 청문회.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김남국 의원 지금 코인 문제는 네. 김남국 의원 개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전부가 과연 자기의 직무에서 네. 이해 충돌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느냐 그것까지 국민들께서는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에 다주택자인 국회의원이 찬성을 한다라든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그런 이해충돌 행위가 있을 것이다라고 국민들께서는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뭐 코인과 관련된 전수조사는 물론이고 네. 여러 가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그런 대책들이 나와야 될 텐데 그 첫 출발점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청문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김성원 의원님은 아니 청문회에 김남국 의원도 불러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소나기는 피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옆에서 그런 조언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죠. 김남국 의원은 대국민 사과를 했기 때문에 자숙하고 그 추이에 잘 협력을 해야 된다. 어떻게 됐든 태풍은 강하지만 길지 않습니다.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돼. 저는 김남국 의원이 휴게소에서 있는 것을 지켜가지고 올라온 것은 뭐 좀 쉬러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상황이 그러니까요. 예. 직접 전화도 좀 하셨습니까? 대답 같은 거 들었어요? 예, 했습니다. 전화했고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정치 선배니까 그러한 것을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죠. 그렇게 대처를 하면서 아픔도 겪고 내공도 쌓이고 그러면서 경륜이 쌓여가는 겁니다. 네, 소나기는 피해가야 된다라는 말은 박지원 전 원장이 지금 한 얘기입니다. 근데 김승원 의원님, 보면 청문회에 불러야 된다는 건 당사자의 어떤 해명, 명확한 해명을 좀 약간 들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불러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좀 피해 있어라, 좀 조용히 있어라라는 조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박지원 전 원장은. 글쎄요, 뭐 박지원 원장님께서는 네. 김남국 의원 개인적으로는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조언이라고 들려지고요. 다만 이제 청문회는 그 전주혜 의원님 말씀과는 달리 위원장이 필요가 있으면 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간사협의 것이고, 없이. 예, 다만 의사 일정이라든가 의안에 대해서는 네. 간사 간의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위원장이 못 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청문회가 열리면 수많은 기관에 대한 수많은 자료 요청이 있고 되게 저희 뭐 키 절반에 가까운 자료들이 올 텐데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 국민적 시각에서 이해충돌이 방지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대안이라든가 대책도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